내가 일하는 놀이공원 직원 중 절반만 실제 직원이야. 지난 글에서 할리우드 구역에 있는 두 괴물을 소개해줬지. 이번에는 글 초기에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 다뤄볼까 해. 사실 간호사 녀석을 굳이 다시 다루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 처음 간호사를 소개하고 나서 달린 질문을 보면 대부분 간호사가 예쁘냐였거든. 당연하겠지. 내가 덧붙인 하악 실종이나 뇌사 상태로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될 테니까. 어쨌거나 이런 의견도 있었어. 별로 위협적이지 않고 오히려 동정심을 자극하는 외관 밑에 더 위험한 본 모습이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니겠냐고. 솔직히 말해서 나도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느낀 순간이 있다면 아마 오늘일 거야. 정오가 다 되어서 놀이공원에 도착한 나는 그대로 양말 꼭두각시에 우리로 직행했어. 우리 앞에 앉아있다가 날 보고 다가오는 걸 보니 내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모양이야. 이렇게 리액션 좋은 인사를 받는 게 극히 드물지만 스크래치 씨도 생기 넘치는 시기가 있는 모양이지. 그나저나 스크래치 씨와 공놀이를 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말하는데 개장 시간 전에 2번 정도 시도하긴 했었어. 결과는 썩 좋지 않았지. 스크래치 씨는 내가 공을 던질 때마다 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대신 나를 한심하게 쳐다봤거든. 한 번은 장난감 인형이 자극이 될까 싶어서 가져온 적이 있었어. 그리고 실제로 반응을 끌어냈어. 인형을 열심히 쫓아가긴 했는데 다시 가져오는 대신 그걸 먹으려 들더라고. 인형 솜이 반절 튀어나올 때까지 마구 파먹고 나서야 그게 진짜 간식이 아니라는 걸 눈치챈 것 같더라. 그날 온종일 원망에 찬 눈으로 날 노려봤어. 아무래도 반려동물처럼 논다는 개념은 스크래치 씨의 이해를 한참 벗어난 것 같아. 아무튼 스크래치 씨에게 먹을 것을 주고 좀 쓰다듬어 준 다음 평소처럼 공원을 한 바퀴 돌기로 했어. 그리고 나가는 길에 미첼을 만났지 뭐야. 쌍둥이 협곡 포인트에 있는 술집 앞 테이블에 앉아서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고 있더라고. 마주친 김에 맞은편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 처음에는 별 의미 없는 이야기였는데 어느 순간 다리우스로 화제가 전환됐어. 최근에 다리우스를 본 적 있어요? 미첼이 이렇게 물어봤던 게 기억이 나.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 아니요, 본 적 없어요. 하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간호사가 꼭 돌봄이 필요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러자 미첼이 어깨를 으쓱 하는 거야. 카우보이도 내가 필요한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확인하러 오잖아요. 그러게요. 마침 여기 나와서 밥도 먹고요. 내가 눈썹을 세우며 말했어. 미첼이 남은 샌드위치 조각을 마저 삼키더니 말했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카우보이는 괜찮아요. 다만 내가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지금 네이선이랑 같이 역마차 타고 돌아다닐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그러자 미첼이 한숨을 쉬었어. 내가 하려는 말은 다리우스를 너무 오래 안 보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괜찮은지 궁금하네. 혹시 연락은 해봤어요? 이렇게 묻자
미첼이 고개를 가로저었어. 그럼 전화나 해보자. 핸드폰을 꺼내서 그의 번호를 찾았어. 신호음이 한참 갔지만 다리우스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더라. 이상하네. 내가 말했어. 전화도 못 받을 만큼 바쁜 걸까요? 미첼이 말했어. 아무래도 영 찜찜해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그 말에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 그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따가 한 번 더 해보죠. 그 전에 전화가 올 수도 있고요. 미첼이 식사를 끝내고 산책에 동행했어. 산책 내내 스크래치 씨와 일정 간격을 유지하라고 자꾸 상기시키는 것만 빼면 대화할 상대가 생겼다는 게 참 좋더라. 미첼은 스크래치 씨를 꽤 경계하는 편이더라고. 미첼과 함께 호러구역의 휴게실까지 갔어. 스크래치 씨가 나를 슬쩍 밀더니 우리로 돌아가기 전 인사하고 싶은 몸짓을 했어. 작디 작은 휴게실 바깥벽에 기대앉아서 핸드폰을 꺼냈어. 이번에는 다리우스가 전화를 받지 않을까. 미첼이 기대하는 눈빛으로 나를 보더라. 하지만 이번에도 아무 소득이 없었어. 그 순간 이 작은 건물 안 어딘가에서 미약하게 벨소리 울리는 게 느껴졌어. 미첼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한 뒤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 벨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 소리의 근원을 찾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어. 다리우스의 핸드폰이 휴게실 테이블에 있는 거야. 그 옆에는 그의 책가방이 놓여 있었어. 전화를 끊고 다리우스의 핸드폰을 들었어. 부재중 전화 중 2건은 나였어. 나머지는 엄마, 아빠가 대부분이더라. 엄마로부터 받은 메시지 내용은 이랬어. 오늘 아침에 온다고 하지 않았니? 미첼도 나도 근심 가득한 눈빛을 지울 수 없었어. 마침내 미첼이 먼저 말을 꺼냈어. 짐이 여기 있으니까 다리우스도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거겠죠? 그 말에 내가 고개를 단호하게 끄덕였어. 찾아봐야겠어요. 목이 바짝 마르더라. 아무래도 갈라져서 찾는 게 좋을 것 같았어. 나는 캔디 구역으로, 미첼은 고스트 타운에 남기로 했어. 다리우스의 행방이나 흔적이 나오면 바로 서로에게 연락하기로 하고 찢어졌어. 캔디 구역을 혼자 걷자니 으스스하더라. 스크래치 씨가 옆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어. 아무리 채찍을 챙겼다고 해도 혼자 있으니까 내가 너무 나약하게 느껴지는 거야. 다리우스가 크게 다쳐서 쓰러져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속이 막 뒤집어졌어. 눈깔사탕 요정이 무아지경에 빠져 춤추는 작은 무대를 지났어. 마인 배우가 거미처럼 무대 위 조명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지. 그 순간, 지난 아침 녀석을 쫓았던 그 순간이 생각나서 척추를 따라 오한이 지나갔어. 다행히 둘 다 내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 아니면 자기 볼일 보느라 바빴을지도 모르고. 그 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누가 알겠어. 내 주변을 감싸는 침묵을 감히 깨고 다리우스의 이름을 부를 용기가 없었어. 캔디 구역을 샅샅이 살피는 그 20분이 아마 내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을 거야.
쌍둥이 협곡 포인트로 갈 무렵에는 긴장감이 극에 달해서 언제라도 터지기 직전이었어. 그런 상태였으니 모래 거리에서 갑자기 들린 발굽소리에 펄쩍 뛰지 않을 수 없었지. 뒤를 돌자 역마차가 다가오는 게 보였어. 언제나처럼 마부석에 앉은 네이선이 빈틈없는 표정으로 나를 내려봤어. 영원처럼 느껴지는 아주 짧은 시선 교환 후 그가 손을 들어서 내게 인사를 했어. 죽을 듯이 고요한 그의 태도가 무서웠는지 아니면 이미 극도로 긴장한 상태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혹시 마차 위에 웃는 카우보이가 있지 않을까 하며 몰래 바쁘게 눈동자를 굴렸어. 그간 카우보이가 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생각하면 차라리 녀석이랑 같이 다니는 게 훨씬 안전할 것 같은 거야. 하지만 아쉽게도 녀석은 보이지 않았어. 그 자리에서 결국 나와 네이선이 끝이었어. 나는 불안감을 꾹 누르고 그에게 다가갔어. 근처에 다가갈수록 네이선이 어깨에 두른 오래된 담요에서 풍기는 엄청난 악취에 나도 모르게 코가 자꾸 찡긋거리더라. 말 비린내 같았는데 어째서인지 실제 말보다 더 악독한 냄새가 나는 거야. 내 말 이해가 돼? 안녕하세요. 내가 머뭇대며 말을 걸었어. 저 혹시... 갑자기 네이선이 내게 몸을 숙이는 바람에 말을 멈췄어. 혹시 동료를 찾는 중이라면 간밤에 유령의 집 하나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버려진 병원처럼 보이는 곳이요. 그가 걸걸한 저음으로 말했어. 그 말을 끝으로 네이선은 자세를 바로잡더니 말을 몰았어. 아니, 고맙다고 인사할 틈도 안 주는 거야. 아무튼 네이선이 해준 말을 염두에 두고 다시 호러구역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 어딘가에 있을 핸드폰을 더듬더듬 찾았어. 미첼에게 전화했더니 다행히 근처에 있더라고. 네이선이 알려준 유령의 집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어. 미첼도 나도 거의 동시에 도착한 것 같아. 둘 다 어찌나 숨을 헐떡였는지 몰라. 숨 고르기도 바쁘게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어. 개인적으로 유령 들린 폐병원 테마는 너무 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꾸며놓기만 하면 공포 요소는 문제없이 만들어낼 수 있어. 내가 일하는 이 놀이공원 유령의 집은 누가 설계했는진 모르겠지만 정말 잘 해놨더라. 병원 입구에 있는 깨진 유리문도 정말 사고로 깨진 것처럼 리얼했어. 내부 구조는 크게 4개로 나뉘어 있어서 그렇게 큰 편은 아니야. 처음 들어간 곳은 안내실이었어. 널찍한 안내 데스크에 놓인 망가진 오랜 컴퓨터. 그 뒤로 보이는 썩은 시신을 흉내낸 인형이 회전 의자에 앉아 있었어. 두 번째 공간은 길고 텅 빈 복도였는데 주변에 휠체어 하나가 있었어. 평소라면 간호사가 거기 앉아있거나 복도 중앙에 멍하니 서서 지나가는 방문객들을 질겁하게 하지. 세 번째 공간이 보통 다리우스가 상주하는 곳이야. 시신이 누운 들것이 하나 있고 천장에서 뜯어진 가짜 사지가 갈고리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그냥 글로 설명하려니까 되게 식상해 보이는데
손전등 하나 달랑 들고 와서 직접 보면 말이 달라질걸. 마지막 공간은 나가는 곳인데 양쪽 벽면에서 해골 모양의 애니마트로닉 마네킹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사람들을 놀라게 해. 폐장 기간이니만큼 놀이공원 내 모든 시설에 전력이 들어오지 않아서 미첼과 나를 놀라게 할 만한 건 없었어. 하지만 둘 다 바지에 오줌 지르기 일보 직전인 건 어쩔 수 없겠더라. 다리우스?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어. 근처 어딘가에서 낮은 신음이 들리자 미첼도 나도 놀라서 펄쩍 뛰었어. 기나긴 복도를 달려가서 마주친 것은 엉망이 된 휠체어에 널브러진 다리우스였어. 우리가 오는 걸 본 다리우스가 힘겹게 머리를 들었어. 세상에. 그의 옆에 다가가면서 말했어. 어떻게 된 거예요? 미첼과 함께 다리우스를 부축해서 세웠어. 유령의 집에서 휴게실까지 가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리더라. 휴게실 의자에 그를 앉혔어. 그쯤 되니 다리우스도 정신이 얼추 돌아온 모양이더라고. 조용히 흐느끼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고맙다고 했는지 몰라. 아무래도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 열쇠를 찾으며 말했어. 말하고 나니까 좀 웃기긴 하네요. 막 폐병원을 탈출했는데 그런 소리라니. 미첼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져서 덧붙였어. 잠시만요. 아니에요. 다리우스가 기침하며 몸을 숙이더니 손을 뻗어서 나를 막았어. 난 괜찮아요. 그냥 놀랐을 뿐이에요. 진짜 괜찮아요? 미첼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보며 물었어. 네, 괜찮아요. 다리우스가 힘겨운 목소리로 대답했어. 알았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다리우스 맞은편에 앉아서 물었어. 다리우스가 몸을 세우더니 목을 가다듬었어. 어제 간호사 상태 좀 보려고 밤에 왔었어요. 어쩌면 그 녀석이... 몰라요. 딱히 필요한 게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밖에 안 보이길래 평소에 자주 노는 유령의 집에 있겠구나 싶어서 그 안에 들어갔어요. 갔더니 휠체어 옆에 서서 복도 벽을 보고 서 있는 거예요. 녀석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몰라요. 이유는 더 이상 모르겠어요. 그냥 바깥바람 좀 세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나쁠 것 없잖아요? 그래서 녀석에게 다가가서 평소처럼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간호사가 몸을 돌리더니 나를 잡고 휠체어로 미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우스의 목소리가 역겨움에 점점 갈라져 갔어. 갑자기 손을 들더니 그대로 내 목구멍에 넣었어요. 손에 뭘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작고 차가운 거였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내 목구멍에 그걸 밀어넣어 억지로 삼키게 한 다음에 손을 빼더라고요. 다리우스가 끔찍한 기억에 헛구역질했어. 그 뒤로 모든 게 캄캄해졌어요. 아마 너무 놀라서 기절한 것 같아요. 전에도 기절한 적이 있었거든요. 다리우스가 길게 심호흡했어. 이해가 안 됐어요. 벌써 5년째 돌보는 녀석이라고요. 5년 동안 이상한 징조는 글쎄 감각이 있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갑자기 행동한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돼. 대체 녀석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건 말고는 괜찮은 거예요? 내가 부드럽게 물었어. 아프거나 한 건 없고요? 다리우스가 고개를 저었어. 네, 그냥 놀랐을 뿐이에요. 혹시 내가 얼마나 기절해 있었어요? 지금 오후 2시예요. 미첼이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어. 핸드폰을 찾아냈거든요. 부모님께서도 무척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얼른 연락해서 사고가 있었다고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의 가방을 건네주면서 말했어. 하지만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병원은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삼킨 게 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다리우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더라.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갑시다. 데려다 줄게요. 미첼이 그를 일으키며 말했어. 고마워요. 하나만 더요. 지금 간호사는 어디에 있죠? 그 순간 미첼과 내가 눈빛을 교환했어. 다리우스를 찾는 동안 둘 다 간호사를 못 봤거든. 결국 나는 입술을 깨물며 말할 수밖에 없었어. 미첼, 다리우스랑 같이 병원에 가요. 내가 간호사를 찾아볼게요. 두 사람을 문까지 바래다주고 미첼이 다리우스를 데리고 가는 걸 봤어. 다리우스는 여전히 다리가 후들거리는 채 직원 출입구를 통과할 때까지 비틀대는 거야. 솔직히 어디서부터 간호사를 찾아야 할지 막막했거든. 이번에는 스크래치 씨랑 같이 둘러보기로 했어. 또 혼자서 놀이공원을 돌고 싶진 않았거든. 가장 먼저 할리우드 구역을 찾았어. 거기서 캐롤라인을 만났지. 고맙게도 평소처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는 모양이야. 그녀가 피아니스트에게 질문할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다리우스에게 있었던 일을 들려줬어. 캐롤라인은 내 말을 듣자 눈에 띄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더니 간호사 찾기에 동참하겠대. 우리 중 가장 먼저 그녀를 발견한 건 스크래치 씨였어. 캐롤라인과 내가 어디인지 확인하기 전에 이미 간호사의 존재를 파악하고 낮게 으르렁대는 거야. 간호사는 아이스크림 가판대 앞 벤치에 앉아서 미동도 없이 자기 발끝만 보고 있었어. 어떻게 대응할까 둘이 얼마나 고심했는지 몰라. 결국 떠올린 방안은 간호사를 스크래치 씨 우리에 가두고 스크래치 씨는 직원 휴게실에 재우는 거야. 간호사는 반항하지 않았어. 뒤로 다가가서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껴서 일으켰거든. 세운 다음에는 캐롤라인과 내가 양팔을 하나씩 잡았어. 그래야지 혹시 또 난동을 부리더라도 쉽게 제압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호러 구역까지 걸어갔어. 간호사는 우리에 갇힐 때까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어. 우리가 잘 보이는 벤치에 앉았어. 거기서 한 30분은 떠들며 양말 꼭두각시를 쓰다듬어 줬을 거야. 그러던 중 미첼에게서 전화가 왔어. 그의 목소리에 기쁨과 안도가 느껴져서 새삼 놀랍더라. 그에게 캐롤라인과 함께 간호사를 잡았다고 전하면서 다리우스의 상태를 물었어. 그러자 미첼이
어색하게 키득대더니 말했어. 그래요. 그거 말이죠. 의사 말로는 이상 없대요. 목구멍도 문제 없답니다. 물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은 못했지만 굳이 변명거리를 만들 필요도 없더라고요. 다리우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다리우스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간호사가 목구멍으로 넣은 건 열쇠였어요. 열쇠요? 놀라서 되물었어. 네, 몇 시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밑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거 참 어이는 없지만 다행이네요. 내가 말했어. 간호사가 어떻게 열쇠를 손에 넣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애초에 열쇠가 왜 필요하대? 어디 열쇠인지도 알아야겠는데요? 캐롤라인이 내 옆에서 거들었어. 내일 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해보는 게 어때요?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차피 혼자서는 할 수 없거든요. 내가 말했어. 그러자 캐롤라인이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 미첼 역시 동의했고 다리우스에게 그 열쇠를 챙겨오도록 전해달라고 부탁했어. 캐롤라인은 올리버에게, 나는 앤과 맥신에게 연락했어. 모두에게 내일 오후 4시 쌍둥이 협곡 포인트 앞 술집에서 만나기로 했어. 우리가 뭘 찾아낼지 모르지만 혹시 무언가가 나온다면 정말 흥미로운 전개가 펼쳐질 거야. 게다가 이번 기회에 괴물들의 정체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카우보이가 말을 못하는 건 알지만 일부 댓글의 의견처럼 녀석은 쓰거나 시각적인 걸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거든. 그리고 나이 든 디바는 그녀의 담당자인 올리버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둘에게 유대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으니 시도해볼 가치는 있겠지. 피아니스트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캐롤라인이 질문 몇 개를 더 한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할게. 나 좀 신났어. 어쨌든 뭐라도 알아낼 기회가 생긴 거잖아?